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가지 말았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편집 사업을. 왜냐하면은 국내에 이미 순방 가기 전에부터 이 양평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이슈가 순방 중에 생기면 그것은 집중적으로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누군가라도 이번만큼은 좀 굉장히 좀 정제되게 행보의 내용 자체가 순방의 내용이 저는 그렇게 갔어야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포인트나 깎이는 상황에서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 무당층이나 MZ세대나 또 일부 지지층들도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비수혜까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상황이면 저는 이번만큼은 김건희 여사가 가지 말았어야 된다. 뭐 어떤 이유였든 간에 예. 저는 가지 말고 굉장히 좀 순방 자체의 성격 자체를 좀 건조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일정 외에 다른 행보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 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김수민입니다. 자, 오늘 이거부터 해보죠. 역시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 코너기 때문에 네. 배 소장. 예.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갤럽. 어제는 리얼미터.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월요일, 갤럽은 금요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매주. 아 그래도 우리가 화요일 코너구나. 예. 아 지금 알았어요. 최고의 코너죠. 네, 최고의 코너예요. 네, 금요일 갤럽, 월요일 그렇죠. 리얼미터. 배종찬과 김수민의 배수진 최고죠. 네. 아 알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이죠. 대통령 지지도. 예, 대통령 지지도 둘 다 떨어졌어요?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잘 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2%로 직전 조사보다 6%포인트가 하락했는데 이 하락폭이 올해 들어 최고 하락폭입니다. 올해 들어 하락폭이 최대치입니다. 얼마 떨어졌다고요? 6%포인트입니다. 아, 갤럽에서? 예. 부정평가는 54에서 57%로 3%포인트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긍정 32, 부정 57.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어제 발표가 됐는데 미디어 트리뷴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대통령 긍정평가 38.1%로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부정평가는 58.9%로 0.9%가 올라갔는데 0.9%가 올라갔는데 두 조사 모두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은 내려오고 부정은 올라갔습니다. 자, 지난주에 리얼미터 기준 2.9% 떨어졌을 때 원인을 제가 물었더니 배종찬 소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그리고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양평 고속도로 논란 요거를 이유로 들었거든요. 이번은 어떻습니까? 갤럽 기준으로 해서 6% 올해 들어서 제일 많이 떨어진 거라는 사실 거잖아요.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죠.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게 왜 배종찬 김수민이냐. 두 사람이 합해지면 완벽해지니까.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으면 완벽하지 않습니까? 불완전합니까? 네. 지방 방송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네. 지방 폄훼 발언 이런 거.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실시됐던 이 발표됐던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후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후쿠시마 오염수예요. 부정평가 이후로.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가장 높았는데 그럼 후쿠시마 오염수만 있냐면 꼭 그건 아닌 게 갤럽 조사를 보면 서울도 6%포인트 하락을 했고 리얼미터 조사를 보더라도 부울경이 그러니까 PK 지역이 많이 하락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데 바닷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로시 사무총장이 들어왔지만 별다른 해석 의미가 없다. 오염수 관련해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우미오 총리의 리투아니아에서 만남도 뭐 특별하게 오염수 관련해서 불안한 이 심리적인 불안을 해소해 줄 만한 건 별로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향을 받았을 테고요. 대구 경북이 5.7% 상승한 걸 보면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게 양평 이슈가 아주 큰 영향을 미쳤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거는 연령대입니다. MZ세대에서 이 리얼미터 조사도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결국 양평 이슈도 영향을 미치게 미쳤다. 자, 김태현 진행자에게 네. 가장 큰 이유를 물어보면 오염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실 양평도 가장 큰 이유는 하지만 가장 큰 이유에 가까운 이유는 될 수 있는 거죠. 대답은 안 했지만 그런 요소로 후양 후쿠시마와 양평이 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김두명 평론가는 갤럽 기준으로 해서 6%포인트 떨어진 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게 굉장히 크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6%포인트가 일주일 만에 하락을 한 것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어요? 작년에 6월 5주차에서 7월 1주차 사이에 43%에서 37%로 떨어졌고요. 그때 뭐 하셨지? 기억이 네, 얼른 나지 않는데 근데 이거 또 다른 게 43에서 6%포인트 떨어지는 거랑 38에서 6%포인트 떨어지는 거는 다릅니다. 아,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게 치면은 지난주가 기록적인 한 주였다라고 하는 거죠.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게 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부정평가 이후로 14%가 부정평가자의 14%가 후쿠시마 문제 그리고 또 다른 14%가 외교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그리고 PK 지역에서 11%포인트 떨어진 거 후쿠시마 방류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시점을 좀 살펴보면 IAEA 보고서가 나온 게 7월 4일이에요. 그런데 그 전주차 한국갤럽 조사가 7월 5일부터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지지율이 38% 나오다가 이번엔 32% 떨어졌느냐. 그러면 이제 7월 12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이 있는데 근데 사실 한국 정부의 그동안의 태도를 보면 방류 용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뭐 그 정상회담 앞두고 정부가 입장 변경이나 어떤 그 흐름을 트는 게 없었던 거고 그러면 기시다 총리 면전에서 우리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명확해 보였거든요. 그러면 한일 정상회담 때문에 특히 실망한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이런 어차피 그런 결과는 예상이 됐던 거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하면 그리고 후쿠시마 방류가 부정평가 이유라고 밝힌 사람이 높긴 했지만 그 사람들 중에 또 상당수는 원래부터 부정평가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는 저는 후쿠시마 문제도 물론 영향을 끼쳤겠지만 서울 양평 고속도로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이렇게 대폭 하락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악재 약재만 덮여졌다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혹시 예를 들면 중복되어 왔겠죠. 그런 중복 거는 발생. 중복 발생. 뭐 수혜는 여기 아직 반영은 되지 않았을 거고. 그렇죠. 그건 어때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전격 방문이라든지 뭐 현지에서 있었던 뭐 김건희 여사 그게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그 시점이 반영이 안 되는 시점인가요? 아니요, 반영은 됐는데 사실은 많이 반영됐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이따가 빅데이터로 소개하는 건 아닌데 빅데이터로 제가 나토랑 그 다음에 폴란드랑 이 우크라이나를 해봤더니 굉장히 언급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언급량이 많은데 묻혀버린 거예요. 이게 국내에 후쿠시마, 양평, 게다가 또 이 해외 순방에 대통령 주목도는 높았는데 또 김건희 여사가 부각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더군다나 이제 수해 관련돼 겹쳐버리고 그래서 대통령의 해외 순방은 객관적으로 보면 아주 성과가 많았던 순방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국내 이슈가 많다 보니까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별로 이 긍정적인 평가로 연결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많은 성과를 얻었음에도 그 긍정적인 측면이 국내 정치에서의 부정적인 거에 덮였다. 그렇죠. 지금 당장 원희룡 장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는 그게 한 12조 이상 규모가 될 거예요. 근데 뭐 그런 부분도 60조 얘기하는 언론도 있고 물론 이제 훨씬 더 될 수도 있고 이제 MOU를 체결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와서 수해에서는 또 말이 막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연결됐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에 대해서는 그거 좀 평가 좀 들어보죠. 긍정적으로 평가할 국민들이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러시아와의 교역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중할 필요도 있겠지만 사실 한국이 살상무기 지원은 직접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방침을 갖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는 포탄 지원해라 이런 압박도 강하고 우크라이나도 요청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안 하는 대신에 근데 그 밖에는 다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확실한 제스처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게 자유진영 국가로서 또 한국이 과거 한국 전쟁을 겪었다가 지금 선진국이 되는 이 나라의 입장에서는 해야 될 일이다라고 판단할 국민들이 제법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의미에서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좀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그 해외 순방 논란에
사실 김건희 영부인의 쇼핑 문제가 또 같이 터져버렸거든요. 근데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도 사실 깔려있는 그 부정 효과는 영부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중첩이 돼버렸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 상쇄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것이고, 그리고 일반론적인 거를 다시 좀 상기를 시켜드리면 저는 외교 행보를 가지고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예를 들면은 뭐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노벨 평화상 수상이라든지 이 정도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보통은 내치에서 얻은 지지율을 갖고 그 에너지를 외교에 쓰는 거지 외교에서 얻은 성과를 가지고 내치까지도 지지율을 통해서 어떻게 돌파하는,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일단은 국민들은 첫 번째로 관심 없나?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민생경제 쪽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기 때문에 외교 문제를 이제 앞에 1번 타자로 세워가지고 지지율을 올리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거는 어느 대통령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시작하기 전에 김태현 진행자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저랑요? 좀 메시지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이제 38%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6%포인트 미끄러졌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40%의 이 문을 넘어서려면 중도나 무당층이나 MZ세대를 더 끌어들여야 되거든요. 수도권이라. 그러면 가령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도 적어도 우리가 이미 이야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조금 더 좀 더 진지하고 엄중하게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이 중요하다. 이건 꼭 어떻게든 확보를 해야 된다. 조금 그럴 때 우리가 왜 뭐 연기 아닌 연기인 듯 연기 아닌 연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좀 했더라면.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를 갔을 때 이 부분도 좀 지적을 받고, 우크라이나 간 건 뭐 불가피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뭐 재건할 때 우리가 좀 더 눈도장을 정확하게 또 찍어 놓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실리 외교로 큰 국익 차원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발언 자체가 분명히 러시아도 우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교역 국가거든요. 그런데 생적사 사적생 이 이야기까지 하니까 너무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하고는 적대시해도 되느냐. 그러니까 조금 메시지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국내에 피해가 있는데 우크라이나로 간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우리 안보상 여러 가지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차라리 나왔을 텐데 돌아간다고 무슨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당장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특히 이제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상당히 서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간다고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게 네. 사실은 국민들도 양해를 해줄 수 있는 국민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오히려 좀 신뢰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회피하듯이 얘기를 해버린 게 그래서 우크라이나 방문 자체가 문제였다기보다는 메시지가 역시나 좀 문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빅데이터 분석 시간인데 요거 보죠. 시럽급여, 그러니까 실업이 아니고 시럽, 우리 커피에 타먹는 시럽이에요. 그렇죠. 또 이제 토스트에 발라먹는 그 메이플 시럽. 상당히 달달하거든요. 달짝지근하고. 이거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실업급여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쓴 말인데 이거 어떻게 봅니까? 김수현 평론가는 이런 발언들. 일단 그 실업급여 이 논란이 커진 게 이제 특히 관계 공무원이 뭐 해외 이렇게 여행 가다 실업급여 받아서 막 그랬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게 문제를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성폭력 사건 때 보면 피해자가 어떤 주장을 하면은 저 피해자인데 말도 정상적으로 하고 좀 그런 말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지적을 했던 것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죠. 실업자다움을 강요하고 있는. 실업자다움. 그러면 이걸 실업급여를 받아봤거나 혹은 받아볼 수 있는 처지라고 자각하고 있는 국민 입장에서는 아니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해외여행도 못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좀 문제를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대표적으로 정책적으로 거론되는 게 실업급여 하한선이 너무 높아서 뭐 최저임금 받는 사람보다 세후의 임금에 비해서 더 높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사실 잘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과세 이런 것들이 많이 면제가
돼 있고 또 4대 보험 같은 경우도 두루누리 보험 지원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세후로 따지더라도 그렇게 실업급여보다 낮게 나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전문가들은 많아봐야 5, 6% 수준이다라고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현실에 대해서 특히 또 뭐 실업급여가 높다고는 하지만 이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런 왜냐하면 이제 사측에서 어떤 강요라든지 압박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현실을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어이없는 내용이다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빅데이터로 한번 붙죠.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실업급여 이제 실업 아닙니다. 발라먹는 실업 말고 실업급여. 그러니까 비자발적 실직이 이루어졌을 때 받는 그 사회보장제도 관련해서 이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저기 선글라스하고 샤넬이 연관되는 있어요. 걸 보면 그렇죠. 이제 선글라스와 샤넬이 나온 것이 최근에 국민의 저긴 어떤 노동청 관계자의 발언이었나요? 네, 고용노동청 관계자. 네, 고용노동 실무 직원의 네. 발언이었어요. 관련 관계자의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을 전체를 하지는 않았겠지만은 상당히 지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은 퇴직금이다, 최저다, 노동자들이다. 실업급여의 현실을 알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글라스나 이 샤넬이라는 발언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 그것도 굉장히 이 연관어의 순위가 높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샤넬, 또 선글라스. 그러니까 이제 뭐 부정적으로 수급을 받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도덕적 해이가 있는 상태로 샤넬 뭐 가방이나 선글라스를 끼고 오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 실업급여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 이런 건 이제 비꼬는 것이겠죠. 비아냥거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감성연관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상당히 그래서 부정적인 연관어들이 감성연관들이 올라요. 시비 걸다, 불법 혐오, 또 논란, 또 비하, 또 그 외에 이제 긍정적으로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도 보면은 실제로는 그 내용을 뭐 돈 벌다, 뭐 공짜 이렇게 해서 개꿀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실업급여라는 것은 사실은 나쁘게 우리가 인식될 수 있는 이 용어는 아닌데 네. 최근에 그 발언 또 이 발언에 대해서 실업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 박대출 정책위 의장인가요, 국민의힘.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게 굉장히 조소하는 듯한 희화해버리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부정적으로 받는 건 막아야 되겠죠. 그게 있다면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안정망인 이 비자발적 실업이 이루어진 사람 전체를 폄하하거나 또는 이 비판하는 그런 쪽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좀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죠. 다시 우크라이나 방문 때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네. 뒤로. 김건희 여사 이 명품샵 방문 논란 이거는 어떻게 봅니까? 김수민 평론가는. 일단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김건희 여사가 거기 방문한 거 이게 적절했느냐 하나. 거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하고 입장 발표는 어땠느냐는 거. 그다음에 야당의 공격은 어떤가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짚어보죠. 일단 구입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그거는 일단 뭐 법적이나 네.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벗어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도 메시지가 그럼 방문 자체 예를 들면 네. 저 해외 순방 가서 네. 저 일단 개인 시간이 났으니까 그 네네. 개인 시간에 리투아니아의 수도에서 명품샵을 방문한 것 자체는 네네. 문제가 없다. 그것만으로는. 네. 네. 근데 하나는 일단 걸리는 부분이 네. 우크라이나 전시를 방문을 했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안 어울린다. 앞뒤 행보가. 예, 그런 좀 심각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그런 거하고는 안 어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더 법적이나 도덕적 문제라고 꼭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방문 자체는. 예, 근데 문제를 키우는 것은 호객행위에 이끌려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해명이었어요. 그거는 대통령실 공식 발언은 아니고 어쨌든 관계자의 그렇습니다. 저 개인 의견인데. 근데 경호원이 16명이었는데 16명이 그럼 그 호객행위에 뚫렸단 말이냐. 근데 그럴 리는 없을 것이고 그럼 거꾸로 경호원이 16명이나 있는데 들어간 것은 자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거꾸로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민폐를 끼쳤을 수 있는 거는 그때 들어가 있을 때에 그 경호 통제 때문에 다른 손님들은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또 해외에서 너무 무리해가면서 눈에 띄는 행보를 해버린 게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수 있다. 뭐 이런 발언까지 윤재호 원내대표
발언, 이건 우크라이나 방문에 관련된 발언인데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메시지가 결국에 이제 행보를 설명하는 걸 좀 어지럽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건 어때요? 귀국 후에 대통령실의 이제 공식 반응입니다. 이거는 네.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서 정쟁화된 상황에서 이거 언급 안 하는 게 맞겠다는 공식 발언. 그거는 마치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백지화해버린 것과 같은. 아 그래요? 이게 논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냥 말을 안 하겠다. 하지 말자. 뭐 이렇게 돼버린 좀 무성의한 대응이 아니었을까. 예, 이게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었다면 조금 더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결국에 이제 이거는 좀 쉽게 발을 빼버린 그런 또 메시지 관리의 실패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야당의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 가지 말았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편집 사업을. 왜냐하면은 국내에 이미 순방 가기 전에부터 이 양평 이슈가 불거졌잖아요.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는 이슈가 순방 중에 생기면 그것은 집중적으로 공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대통령실에 누군가라도 이번만큼은 좀 굉장히 좀 정제되게 행보의 내용 자체가 순방의 내용이 저는 그렇게 갔어야 맞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포인트나 깎이는 상황에서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면 무당층이나 MZ세대나 또 일부 지지층들도 이탈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다가 지금 비수혜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면 저는 이번만큼은 김건희 여사가 가지 말았어야 된다. 뭐 어떤 이유였든 간에 저는 가지 말고 굉장히 좀 순방 자체의 성격 자체를 좀 건조하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적인 일정 외에 다른 행보를 안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게 분명히 데이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게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김건희 여사의 뭐 억울함이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김의겸 의원이 대통령 순방에 대해서 수해 관련해서 완전히 궁평 지하 우크라이나 방문은 국민을 궁평 지하차도로 밀어넣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사과하긴 했어요. 홍준표 시장은 15일 날이었죠. 골프를 친 것에 대해서 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은 또 이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많이 쏟아지는 비는 피해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배수진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